자, 원시 상고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우리가 자, 시가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문학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나와 있냐? 건국 신화와 서정 가요의 등장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뭐 쭉 고려 가요의 유행, 한문학의 전개, 경기체가 시조 등 문학의 갈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갈라볼게요. 시가문학은 서정의 갈래예요. 서정의 갈래. 자, 서사는 소설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자, 먼저 시가 즉 서정 갈래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원시상고 시대에 그때 노래를 고대가요라고 해요. 고대가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구지가? 네. 혹시 공무도 하거나 점업사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 건 안 배웠어요? 네, 그래요. 자, 고대가요. 구지가나? 그 다음에 뭐 공무도 하거나? 항조가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삼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삼국은 누가 잡았어? 누가 잡았어? 신라가 잡았지, 그렇지? 자, 원시상고에서 자, 삼국은 신라가 잡았어. 그러면 문학의 장르도 뭐가 앞서야 되냐면은 신라의 대표 장르가 튀어나와야 돼요. 대표 장르가. 그래서 삼국시대의 신라의 대표 장르는 향가예요. 제망매가 배웠다며. 그 제망매가가 향가야. 자, 그 다음에 삼국에서 고려로 가니까 자, 고려시대는 당연히 고려가요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는 고려 가요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니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조나 가사가 될 거예요. 대표 장르만 잠깐 봤어요. 자, 이제 고대가요 구지가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고대가요 구지가 공무도화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시가와 소설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어. 무슨 말이야? 소설 안에 시가가 삽입되어서 전승이 되었고 항상 다 뭐가 있어? 배경설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는 얘네들은 배경설화 속에 삽입이 되는 형태로 우리한테 전승이 되었어요. 자, 이때까지 우리 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글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글은 언제? 삼국시대에 신라가 정책적으로 한문을 요때 받아들였거든. 요때는 글이 없었어요. 그럼 이야기 속에는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였고 그래서 배경설화 속에 삽입되었고 구전이 뭔지 알지? 입에서 입으로 자 구전이 되다가 후에 뭘로? 한문으로 뭐가 될 거야? 기록이 될 거야. 그래서 구전되다가 한문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된 얘네들을 한역가라고 불러요. 이때까지는 형식이 없어요. 정해진 형식은 없어요. 다만 네 글자짜리 넋줄이 주된 거여서 사원사고가 대부분 많이 보이는 형식이었지만은 정해진 형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구지가 이거 개인적인 노래라고 배웠니? 집단적인 노래라고 배웠니? 집단적 노래죠. 그래서 이때는 집단적인 서사시부터 나오고 서사시 그 다음에 개인적 서정시가 출몰하게 됩니다. 그 집단적 서사시가 구지가고요. 개인적 서사시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항조가나 공무도화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되는 기록문학에 들어가는 고대가요에서 자, 이제 삼국으로 갔어요. 향가. 향가는요. 향탈로 이루어진 신라의 노래예요. 향가는 고대가요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경설화가 있는데 배경설화와 같이
전승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기록이야. 뭘로 기록되었냐면은 뭘로 기록되었을까? 향찰로 기록되었어요. 향찰로 기록이야. 향찰이라고 하는 건 한문의 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말의 형식으로 쓴 거예요. 한문하고 달라요. 그래서 향찰로 기록되었는데 내가 향찰 조금만 보여줄게. 이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배웠어요? 알아요? 알아요. 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는 한문의 뜻을 빌리고요. 뜻. 자 형식. 조사나 어미나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는 한문의 음을 빌려요. 그래서 얘를 훈차라고 부르고 얘를 음차라고 부를 겁니다. 향찰로 기록되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향가의 특징이 될 거야. 자, 얘를 한번 볼까? 한번 급수 딴 사람? 땄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땄어? 기억나요? 근데 한 7급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7급이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땄어요? 야, 누구나 땄어요? 엄청 옛날에 땄습니다. 엄청 옛날에 배운 기억도. 그러면 이건 알겠다. 자, 이거 뭐야? 돌. 돌. 그렇지. 자, 참고로 얘는 어조사 진짜 아닙니다. 어조사진은 이거 있어야 되죠? 이거 없어요? 이거 뭘까요? 나 이거 맞추는 애 한 번도 못 봐서 지금까지. 이거 세 글자예요. 자, 이거는 던질 투. 그렇지. 투수할 때 던질 투. 자, 얘는 마늘다. 내가 컴퓨터 못 써서 그런가? 마늘탕. 자, 지금으로 간다 이거 석을 투 다로 읽겠지만은 신라 때는 이걸 이렇게 딱 써놓고 뭐라고 하냐? 돌을 던지 다로 읽어요. 실질적인 의미는 뜻을 갖고 오고요. 조사나 어미 같은 형식적인 것은 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얘가 향찰이에요. 뒤에 여러분은 학습할 때 보면은요. 향찰로 읽는 거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요? 자, 향찰로 기록되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된 한역가라며 자, 얘는 애초부터 향찰이라는 걸로 기록이 되었고요. 자, 이 향찰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한문 빌려 쓰는 건 차자라고 얘기하거든? 늘차 써가지고 자, 차자 표기 중에서 우리의 고유성을 잘 살린 즉 외래문학을 수용했지만 어떤 거야? 주체적 수용이라고 나중에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래 문물의 주체적 수용이야. 그래서 되게 값진 거예요. 자, 배경설화와 같이 전승된 그래서 향찰로 기록된 이 한가는 여기서부터는 아까 형식이 없었다고 치? 여긴 형식이 생겨. 그래서 얘가 최초의 정형 시가가 되는데 형식이 어떻게 정해진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딱 3개야. 4구체 8구체 그 다음에 10구체. 자, 구체는 줄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넉 줄, 8줄, 10줄. 가장 중요한 건 뭐? 10구체. 자, 왜냐면은 자, 10구체는요. 형식이 가장 정제된, 즉 완성된 3단의 형식이 있을 겁니다. 기, 서, 별의 자, 3단의 구성이 있고요. 우리 마지막 별 또는 맨 마지막 떨어질 낙자 써서 낙구에는요. 감탄사가 있을 거예요. 제방매가 하면서 마지막에 배웠죠.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닥과 기다리겠구나. 이 부분에 자, 낙구의 감탄사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상을 집약합니다. 그렇죠. 감정을 최고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신라의 향가에서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니까 고려시대의 노래는 고려가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 고려가요는 크게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게 있고 경기체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요? 얘는 평민의 노래, 얘는 신진,
4대부의 노래. 자, 고려서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청산별곡, 뭐 가시리, 서경별곡 이런 게 고려 가요죠. 얘는 왜 고려 가요인데 고려서교? 자, 고려 사람들의 속된 노래예요. 그냥 민중의 노래야. 그런데 너네가 생각을 해봐. 신진 4대부 머릿수가 많아? 평민 머릿수가 많아? 평민 머릿수가 많지? 그럼 이 노래가 훨씬 더 많이 불렸겠지? 통상 고려소교를 고려가요라고 같이 불러요. 자, 얘도 형식이 있습니다. 얘 형식은 뭐냐면은 3분의가 형식이에요. 자, 3분의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3, 분, 후. 자, 3분의가 뭐냐면은 3은 삼음보란 뜻이야. 삼음보. 후는 뭐야? 분절체. 후는 후렴구를 나타내고요. 자, 삼음보. 한 줄에 세 덩어리씩 끊어 읽을 거예요. 자, 글자 수가 대부분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의 율격을 지니고 있을 거고요. 자, 분절체라고 하는 거는 연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분, 나눌, 분해, 연. 그치, 분연체. 또는 그 전까지는 노래가 한 덩어리였는데 이거는 연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연결이 쭉 되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연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연장체라고 해요. 자, 후렴구 또는 여음이라고도 부르고요. 전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은유를 형성하는 반복적인 말이에요. 평민의 노래니까는 내용 자체가 진실하고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평민은 당시에 한문 알았어. 이때는 한문 있었을 때니까 한문 알았어 몰랐어.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한문을 배우니? 그래서 이때 노래는 다 구비전승이야. 구전. 자,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가가지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자, 경계체가 신진사대부. 야, 이 고려시대 역사 배웠니? 한국사 배웠어요? 그래요. 자, 고려시대에 보면은요, 무신 정권이 되게 힘이 있었지, 그치? 최씨 정권이 되게 힘이 있어서 이 무신들의 힘에 눌린 문신들은 뭔가 자기 뭐 자존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자존감을 시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엄청 재수없어. 그냥 비유고 상징이고 아무것도 없이 한자어의 나열을 통해서 자기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질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단순 나열, 자신들의 자부심을 표현을 하면서 얘도 또 고려가요 중에 하나니까는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특징은 공유해요. 다만 고려가요가 대부분 3, 3, 2조의 율격을 지닌다. 경계체가는 3, 3, 4조의 율격을 지닌다. 분절체, 연장체 맞고요. 자, 후렴구, 영 동일하게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기체가였어요. 그러다가 고려 말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시조가 사실은 고려 말부터 연결이 됩니다. 고려 중엽의 시조의 형식이 드러나고 고려 말의 시조의 형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말 조선에는 이 시조라고 하는 게 엄청 유행을 했어요. 자, 그럼 시조라고 하는 거 볼까? 시조는요, 형식을 보니까는 3장의 6부예요. 이게 평시조의 기본이지요. 운율을 본다면은 얘는 4음보에 글자 수가 3, 4조나 4, 4조의 율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죠. 자, 종장의 첫 3, 음절 3글자. 이런 형식이 있을 거고요. 이 종장에 이 3음절에 간혹 가다가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은 아이야, 아우야 이렇게 감탄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감탄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감탄사 있는 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향찰에서 19체가 기서열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감탄사 있는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자, 이렇게 종장에서 마지막 감탄사가 있는 나와 있는 시조들은
결국 향가, 19체 향가의 형식을 뭐 했다? 계승했다라는 평가 받을 수 있겠지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시조의 형식, 시조의 형식, 향가의 형식을 계승한 거. 시조가. 이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자, 가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일한 율격을 지니고 있지만은 여기에 더해져서 연속체라는 거야. 관동별곡 배운 적 있어요? 관동별곡? 안 배웠어요? 그래요? 자, 3인곡, 송민곡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요. 3인곡, 송민곡이 이런 사음보에 3, 4조에 4, 4조의 율격을 지니는데 여기다가 시조처럼 석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줄기처럼 연결이 되겠죠. 그게 가사였어요. 선생님이 첫 수업에 지금 요거를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요 3단원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학교는 학교에서 무엇을 내냐면은 장르별 특징을 묻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야 헷갈리니까. 이거 되게 헷갈려요. 작품 막 섞어놓고 장르별 특징을 물어요. 우리가 그 장르별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